정부가 노동개혁의 본격 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공시 시스템 구축과 회계감사 강화를 추진합니다. 또 파견 근로가 허용되는 업종을 확대하고 파업을 하면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입니다. 2023년은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아서 상생과 연대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 먼저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최우선 과제는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를 손보겠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3분기 중 늦어도 9월까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인 다트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표 의무가 없는 노조 회계 공시도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일단 노조가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되 다음 달 중 공시 대상과 항목, 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해 법적 보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는 3월엔 시행령을 고쳐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추진합니다. 그동안 노동조합법상 회계감사원을 통한 감사가 의무화돼 있었지만 감사원에 대한 자격 제한이 없어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노조 가입을 강요하거나 재정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온라인 신고를 받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규율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노동시장 변화의 흐름에 맞지 않는 노동규범도 뜯어고칩니다. 특히 정부는 노사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해 역대 정부가 성역처럼 손대지 못했던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확대,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등도 추진할 것임을 공식화했습니다. 당장 이달부터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연구회를 만들어 논의 테이블에 올리게 되는데 정부안은 올 상반기 중 윤곽이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함께 노동개혁의 또 다른 축인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 주 52시간제 연장 근로 기준을 최대 연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은 다음 달 입법 예고하고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사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화물연대 파업 저지 이후에 지금 지지율 상승과 함께 계속해서 지금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제 좀 본격화가 되는 것 같은데 앞서 리포트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파견 업종 확대란 말이죠. 파견 업종 확대하는 게 어떤 취지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충분히 양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 파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파견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게 되면 질적인 면이 좀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고, 근데 반대로 경영계 입장에서는 이런 파견 업무가 늘면 훨씬 더 경영 입장에서는 효율화가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좀 명확합니다, 내용이. 왜냐하면 이게 법 제정이 만들어진 최종 단계가 2007년인데 이때 32개 업종만 이제 이 파견이 허용됐었거든요. 네. 지금 15년이 흘렀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이나 면이나 아니면 업종 면에서 굉장히 다양화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안 됐다라는 게 일단 그 정부 입장이고, 그런 점에서 좀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게 입장입니다. 네.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을 지금 만들겠다. 어쨌거나 뭐 투명해진다라는 개념에서 나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반발이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가장 눈에 띄고 좀 자주 거론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아무래도 파급력 때문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시다시피 그 금융 공시, 다트처럼 이제 확실히 모든 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운영이 될 것인데, 문제는 이게 입장에 따라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수도 있지만 이 반대 입장에서 보면 네. 이를 통해서 제약이 좀 뒤따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 외에도 뭐 지금 직능 단체나 이익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노동조합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냐? 노조를 좀 비리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처사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노동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이런 반발에도 사실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죠. 뭐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점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율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해 말부터 한 1월 말까지 한 달 정도 운영이 되는데 이때 이제 점검 결과를 보고 이를 위반하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제 강경하게 좀 대응할 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또 리포트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또 다음 달 회계노조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점검 결과를 보고 나서 뭐 어떻게 그 대상이 어디까지일지 이런 것들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회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수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지원 사업이라는 게 결국 돈줄인데 이것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뭐 사무실 지원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살필 예정입니다. 뭐 지난해 이제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게 뭐 38개 단체, 또 51개 사업이 대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이 보조금 사용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환수한 다음에 내년에 제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노조보다는 MZ세대나 아니면 노조로 이제 미조직이 된 근로자들로 좀 지원 방향을 돌리는 안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일단 영세한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런 회계 준수 사항 같은 거 완벽하게 갖춰 놓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언제든 규제를 하기 위한 근거로 쓰이는 게 아니냐. 사실 노동계는 이런 염려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노조 자유를 침해하는 초법적인 감시라고 일단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불길은 좀 더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당 사안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 차원에서 정쟁의 중심에 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주에 이번 주 안으로 이제 올해 그 뭐 을지로 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재해 예방 TF를 만들어서 이 정부와 여당에 대항해 동시에 또 노동 관련 법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고를 했는데요. 이 노조 회계 공 시스템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기가 오면 이 노동계와 정부 간 대립이 좀 급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린 파견 제도까지 좀 선진화 이런 것들이 수면 위에 오르면 결국 불길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거나 아니면 근로시간 개편 등에 대해서 재논의를 하자라는 주장도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야당하고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정부가 원하는 이 노동 개혁이 실제 현실화가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정쟁이 되면 결국 입법 과정을 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서 사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노동개혁이 4대 개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화두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은 노동계 반발과 당정 갈등으로 이걸 넘지를 못했었거든요. 결국 폐기돼서 실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노동계와 어떤 노동개혁 주도기관에서 오히려 좀 투명성이 부족한 사례가 이제 확인됐다면서 어깃장을 놓고 있는 점도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최근에 보면 경사노위 같은 경우에 인사검증 문제가 여러 불거져 나오고 있고 또 오는 27일로 예정된 임원 선거 전후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잡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뭐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노동 문제이기도 하고 나름의 지지 여론도 뜨겁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경사노위가 지금 이제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 뭐 자문단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이 본격적으로 지난해에는 사실 미래노동시장연구위원회라는 것이 1차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경사노위가 노동개혁 시즌 2를 좀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때 이제 오는 5월에 이제 전문가 안을 내놓고 또 8월에 이제 국회에 제출하는 안을 하기로 했는데 이때 뭐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MZ 세대라든지 지금 본격적으로 지지를 얻고 있는 이런 곳에서 좀 더 많은 응원을 얻어서 이 법을 좀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뭐 회계 투명성 강화라든지 파견제도 선진화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좀 과거와 달리 개혁 범위를 좀 좁힌 것이 강점이 될 수가 있고 또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여론이 좀 노조 혁신의 무게가 실리는 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경영계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도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경기 상황이 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뭐 외국인 투자 이런 것을 좀 제약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요소를 좀 가능한 줄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시기를 놓치면 향후에 회복을 하거나 경쟁력을 좀 우위 확보를 하는 소위 반등 시기에 좀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